기사일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이고요. 네, 저희가 하루에 3번, 4번 인사를 하려니까 네. 참 네. 쑥쑥하네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뭐 세 번째 시간을 듣고 계시겠지만 아, 우리 왜 이렇게 늦게 녹음해? 네. 내가 할 말은 아니구나. 꺼지라고. 내가 할 말은 아니구나. 네, 아. 지금 시간은 3월 17일 일요일 10시 반이고요. 네. 네, 저희가 세 번째 시간 아. 녹음을 진행하고 네 번째도 마저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네. 내일 출근 안 해. 네, 힘내주시고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사일주 추가 사연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입니다. 긍정태리 님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닉네임을 양력 73년 2월 2일 묘시생 여성분이십니다. 임자년 개축월 기사일 정묘시이고요. 네. 그 처음 명리학을 공부하고 본인 명식이랑 저기 대운을 봤을 때 꽁꽁언 겨울에 태어나서 가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게 보였다고 하십니다. 네. 보였나 보다. 아 이분 이게 저기 촉이 소질이 있으시네요. 다분하십니다. 네. 저랑 비슷하게 보셨네요. 네. 이런 분들이 상담하러 오면 좋은데. 아, 그리고 그 뒷부분이 더 매력적이에요. 이걸 네. 알고 나니까 본인 청춘이 왜 그리 침울했는지 이해가 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따뜻하고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들었다고. 상담이 이건 끝났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치더라. 예, 여기까지. 이분은 예. 저 어떻게 시작을 하지? 근데 참 이 상담을 저는 이제 뭐 이 올해부터는 이제 상담을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공무 때문에. 그 상담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특히 지 선생님은 뭐 그렇죠. 진짜 매일 만나니까. 네. 아 이거 지금 세 분이 네. 담배 태우시면서 지금 뭔가 준비하신 거죠? 아니 그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지. 어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방송에서 하면 좋을 것 아니 같아서. 나는 이 상황을 설명해야겠어. 아니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원 선생님이 창규한테 빨리 말을 하래. 근데 나 까먹었어. 커피 맛있어서 막 커피만 먹고 있어. 창규가 하여튼 저 새끼 도는데. 커피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진짜 목은 나의 귀신이야 정말. 이게 을목이라서. 아니 선생님 창규한테 지금 대본에 없는 진행을 시키신 거예요. 말도 안 돼 정말. 우리 대본에 있는 게 어딨어. 네. 네, 그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면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제대로 상담을 하려면 상담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네. 아, 네. 그래서 뭐 진짜 정말 수련과 수도를 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냥 앉아서 말하는데 뭐 네. 근데 저는 뭐 전업적인 상담가가 아니니까 프로 상담가가 아니니까 그런 일주일에 하루를 할 때도 네. 정말 한 사람 때문에 네. 하루 종일 뭐 다음날 일요일까지 네. 완전 마셔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이런 뭐 아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이제 긍정테리는 같이 좀 어느 정도 네. 네. 이 상담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다이아나 도이치 같은 아주 유명한 그 인터뷰는 섹스다. 그러니까 정말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 당하는 사람 사이가 이게 아우가 딱 맞아줘야 이게 되는데 네. 동문서답하고 막 네. 좀 이러면은 진짜 정말 그렇죠. 또 힘들어서 상담하러 갔는데 또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또 안 맞으면 엄청난 이제 또 막 네. 상처도 있고 네. 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네.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지 선생님 뭐 하루에 몇 명씩 보시는가요? 저는 평균 10명. 10명이요. 평균 10명인데 네. 이제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상처받지 않는 어떤 스킬을 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익히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예. 걸를 걸 걸르고 저는 그 스킬 알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두 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드리는 말씀이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공직에 이제 가셨으니까 이제 못 한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지산 선생님 매니저가 있으시니까 그 번호를 가르쳐 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네. 먼저 드리는 말씀이 지산 선생님은 무뚝뚝하니까 혹시 그걸로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제가 그 전에 네. 그렇게 해서 소개시켜 드린 분이 있는데 네, 네. 그분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 지산 선생님 너무 무뚝뚝하다고. 정 없다고. 아니 뭐 심지어는 저희 형님 친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온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형이 친형님인데 가서 자기가 소개시켜줬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편견이 들어가서 더 못 볼 수 있으니까 형 친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봐라. 그래서 동창회 모임에 이제 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싸가지가 되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 이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왜 네. 그 그렇죠. 두 분이 같이 그 지난 시간에 누구죠? 그 저기 김 기사님 네. 이렇게 지산 쌤하고 네. 또 네. 그 같은 또 그 네. 청우 삐삐. 삐삐. 네. 근데 이제 하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이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보시진 않았잖아요. 네. 그건 그 당사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네. 반은 정말 다정해요,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위로받으러 왔구나. 근데 대부분 또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괜히 뭐 위로 삼아 뭐 얘기하면 또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해라. 그래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시크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사무적인 건 맞아요. 그 시간 텀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명당 한 30분 상담을 한다. 그러면 다음 손님이 와서 또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그 다음 손님 때문에 이분한테 시간을 더 할애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상담 금액도 그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방송은 제가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듣고만 하신 분들은 제가 되게 다정하다라고 좀 또 막 상상을 하고 이제 그렇죠. 가는 거죠. 네. 굉장히 특히 젠틀하고 젠틀하고 뭔가 다정하고 네. 오면 이제 우리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설명해주고 네. 위로도 네. 해주고 그렇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텐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 손님들한테도 아니 방송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시면서 왜 여기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냐.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하신 거 해드린 거 있나요? 막 근데 이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느끼는 게 또 예전에 그 소개시켜드린 그분이 뭐 가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또 한 번 또 더 가시더라고요. 지산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지산 선생님도 막 사람마다 가린다. 아니 근데 네. 가리진 않고요. 처음에 뭐 한 15분 20분 정도는 제가 그냥 얘기하고 그게 제가 제 의견이 맞았던 틀렸던 간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이 문제를 가져왔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푸는 학생인 것뿐이고 네. 그래서 저는 풀어서 답안지를 드리면 각자가 그것을 좀 채점해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난 안 그러는데 뭐. 네. 뭐야? 요래. 선생님 주무신다면서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강원생 엄청 길게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얘기 그러니까 길게 해주시죠 강원생님은 얘기 다 들어주시고 근데 저는 또 그럴 소견도 아니고 그럴 깜냥도 아니기도 하지만 혹시나 방송 듣고 저를 물어보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 때문에 이렇게 뭐 상처받거나 네. 근데 뭐 욕을 하거나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좀 사무적인 것뿐이죠.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제가. 제가 보기엔 근데 그런 걸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을 사람들이 듣고, 너무 다르니까. 오신 분들은 제가 이 방송처럼 하는 거를 연상하고 오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방송이랑 똑같으세요. 근데 네. 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지 상담 만족률 저는 어차피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상담 만족률은 굉장히 한 네.
한 90% 이상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또 엄청 굉장히 오래 봐주신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 그러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분이 네. 그런 분은 이제 굉장히 또 상처를 입거나 네. 굉장히 큰 불만을 펴는 분이 한 1년에 한두 분 정도 네. 계시더라고요. 네. 무토상 그럴 잡힐 것 때는 같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저도 좀 네.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무토잖아요 또. 에이 와씨. 네. 어쩔 수 없다. 뭐 내가 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정묘일주니까 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아닌데. 네, 아니, 손님이 그러고 가면 한 진짜 한 10년 전에는요. 집에 가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아,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렇게 계속 좀 찢어 발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기도 하고 막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또 굳건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한테는 다 귀인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질책하고 가면 그 순간에는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돌아보면 다 저를 이제 가르쳐주러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네.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 오신 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상담 스타일이 좀 네, 여러분들이 사무적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지산 선생님은 정화시고요. 강원 선생님은 무토십니다. 아니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 저희 라자면 그런 거 이해하고자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도 카톡이 아니라 카페에 정영 선생님한테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누가 남기셨길래 제가 답을 하러 들어갔는데 벌써 누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로 문자 남기시면 된다고 이미 다들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또 어느 분이 가실 것 같고요. 이전 지산 선생님의 공공재, 공공화.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걱정이 그렇다고 막 방송을 그만두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지 않죠. 네. 너무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힘내. 네, 머리가 이렇게 근데 제일 예전에 하얗잖아요.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네. 그 방송에서 상담하는 거를 힘드시겠어요. 뭐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청취자분이 그럼 사연 보낸 사람 미안하게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후기를 남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까지 조심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인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가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니면 수인이도 나처럼 항상 언행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조심히. 야 선생님들 힘드시겠다는 말 네가 제일 많이 해. 그렇구나. 네가 욕 들은 거야 바보야. 그렇구나. 몰랐네. 그렇구나. 쟤는 도대체 뭐예요 정체가. 쟤 누가 될 거냐? 김밥 먹으러 오셨 김밥을 많이 쓰던데. 그래서 이 긍정태리님 같은 이렇게 딱 첫 문장만 봐도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딱 마음이 편해져요. 예, 뭐 들어봅시다. 네, 사연을 들려주시죠. 어릴 때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7살 때 막내가 태어났는데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장애보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아버지의 폭언이 힘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질책과 화를 잘 내고 한번 화가 나면 가라앉지 않아 식구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해서 취직 후 남자 상사들이 두려웠고 지금도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그 정도의 아버지는 한국 사회에 많더군요. 예전에는 아버지 탓을 많이 했는데 사주를 공부하니 제가 워낙 마음이 여린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걸 잘 표현하는 식상이 원국에 없어 내부로 불만과 자학이 쌓였던 것입니다. 우울이나 무기력, 그로 인한 질환, 십이지장 궤양, 요로 결석, 역류성 식도염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도 제 소원은 정신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물질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은 정신을 따라온다라는 말을 믿고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안정과 성숙을 꾀할까가 제 인생의 화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멀쩡하다고 합니다. 단지 말이 좀 없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제 스스로 저 자신을 들볶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는 고민도 내어 보이기에 창피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낮으니 남에게도 남자에게도 관대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 제가 표현력이 적어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어하고 저를 좋아하는 남자는 제가 보기엔 유치하거나 미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자를 참아낼 그릇이 저에게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가끔 강원 선생님께서 남자들은 죽돌 빼고 다 쓰레기야! 라고 말씀하시면 또 빼고는 내가 편집할게. 아 그래? 그렇구나. 네가 편집권이 있구나. 다시 한번 재미나게 읽어주시죠. 남자들은 개쓰레기야! 라고 말씀하시면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제 원국을 보니 작은 화분 하나에 큰 물들이 초년부터 범람하는 형국이라 이 물을 막아줄 방파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수를 잘해서 그 물을 이용해 묘목을 키우고 싶은데 물에 휘둘리는 형국이랄까요? 다행히 대운에 금들이 들어와 방파제 역할을 해줘 미래는 정신적인 방황을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는 동생에게 그런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달라 해서 제 방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일로 예, 그 그림 사진도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네, 그죠? 네, 네. 귀엽니다. 너무 멋진 그림. 어린 왕자 사진 같다. 네. 이 물들이 저에겐 재성인데 20대부터 대학교에 들어가 친구들을 만나며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마라톤 보이차 동호회에서 활동하다 30대에는 팬클럽 회장까지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리 좋은 리더는 아닌 듯 싶습니다. 기획과 이벤트 등 일하며 모임을 잘 꾸려가다가도 시야가 좁아서 회원들 사이의 갈등을 잘 풀어나가질 못했거든요. 결국 저는 판을 벌리고 사람을 모으는 일만 잘하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좋아하다 사기도 당하고 손해도 봤습니다. 재성이 치인달까 돈을 다루는 것도 소질이 없는 듯 싶습니다. 전공은 전산인데 프로그래머로 일 잘하다가 20대 후반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못 견뎌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대운이 사해충이 있는 신의 대운. 사해충이 남들에게 말 못할 예술가적 정신적 고뇌라고 하는데 바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를 들어가면 제 입장을 설명하거나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못해 나중에는 회의에 불러주지도 않았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도 못하고 앓다가 퇴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자살 시도 후 실패. 아는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러 갔다가 그 스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3분의 1가량이 줄었는데도 정신적인 안정감만 있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스님께서 저보다 더한 완벽주의자라 일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마음 공부를 하며 점점 단단해졌고 9년간 일하다가 2013년 12월에 다시 프로그래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회의도 참여할 수 있고 소신껏 일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단지 논리적이어야 할 프로그래밍 일이 감성적인 저에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말년까지 일을 하기에 최신 기술 따라잡기 벅찰 때도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며 상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상담 공부를 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며 살고 싶은데 제 사주로는 어떤지요? 동생이 셋인데 둘은 시집장가 갔고 제 곁에는 자폐장애를 가진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내와 같이 여생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이 있어 우리 집만 불행하고 불쌍하다 생각했었습니다. 20대 때 정신적으로 힘들고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 때 막내와 마라톤 훈련을 했는데 그때 훈련 일지를 마라톤 동호회 사이트에 연재하며 대중에게 관심도 받고 막내에게 힘도 얻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막내는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게 배울 점이에요. 최근에는 막내와 장애 친구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직장에 있는 우리 막내는 다른 장애 친구들에 비해 축복받은 거란 걸 알았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치료나 인권을 공부한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 덕에 선진국의 장애인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인권의식이나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어찌나 감동적이던지 사회 문화가 이러면 장애 가족이 있는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자매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막내와 살아가려면 이런 활동도 저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활동도 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못 찾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점은 너무 산만하고 남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 남에게 의존감이 큰 것입니다. 명리학을 배우고 난 후 제 주변 사람들의 원국을 분석해봤는데 무토일주가 저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이고 정화나 병화 친구들하고는 잘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다 있네요. 을목만 너만 있네. 없어. 아니야 있네 여기. 어디? 나 뭐야?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어디? 내 문서에만 있네. 하도 작은 땅이라 많이 담지 못해 사람들이 저에겐 재산 같습니다. 좁은 제 시야를 깨쳐주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사회생활을 하며 싱글이라도 오래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공부와 전략을 짜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라자명을 들으며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기사일주 편도 그런 지혜나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라자명 팀워크 화기애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철공소도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네. 처음에 이제 사연 시작할 때는 따뜻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본인이 또 힘든 말씀을 하실 때는 네. 또 자살 시도도 하셨고 네. 회사에서 또 힘든 일도 있으셨고 또 절에 스님을 또 찾아가셔가지고 네. 깐깐한 스님이 많았어요. 네. 더 완벽. 근데 하필 또 그 스님이 더 완벽죠. 완벽한 네. 완벽주의자 스님을 만나셔서 또 다시 힘들어지시고. 게으른 스님 많은데. 근데 어차피 또 거기서는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는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또 본업으로 돌아오셨고 여러 과정을 거치셨는데 지금 저희 쪽에 남겨주신 질문은 동생과 살 생각인데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전략적으로는 어떤 쪽으로 좀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게 행복할 건지 네. 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네. 뭘로 지금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저는 짐작도 안 가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네. 그 막내 동생에게 배울 점을 찾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주위 분들에게 자꾸 배울 점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주위가 본인한테 재산이다. 네. 사람이 뭐 이런 것도 스스로 계속 느끼고 있으시고 굉장히 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네. 이미 본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배워야 돼. 네. 그런가요? 음.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배우면 되죠? 네가 말한 모든 부분. 그렇군요. 그 특히나 이제 무토를 좋아한다는 것에서 네. 아 그러게요. 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거의 뭐 할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이. 진짜 깐족된다. 수행을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저 사람 얼먹 따위가 저 길가에 잡초 따위가 우와? 이 경지를 알 수 있겠네. 오늘 집에 가면서 잔디밭으로 가야겠다. 계속 자라날 거야. 네. 잡초밭이지 잔디가 아니라. 네, 어쨌건 이게 약간 슬픈 부분도 있었지만 훈훈한 긍정태리님 사연을 읽어봤고요. 네. 그럼 저희에게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명식을 또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이 묘연하네요. 식상이 묘연한 게 저는 오히려 또 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왜냐면 뭐 수가 너무 너무 많으니까. 과도하잖아요. 금이 괜히 금이 그 여기서 어슬프게 끼어 들어가면 네. 금은 금대로 완전히 슬기가 될 것이고 네. 수는 수대로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기세등등해질 때니 원래 이럴 때는 식상이 빠져주는 게 네. 이게 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의 대운, 경술 대운 이런 네. 때 이제 식상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 대운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속 없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열심히는 뭔가를 하는 건데 네네. 되게 결과가 좀 실속이 본연의 없는 커리어가 형태라. 된다거나 뭐. 네, 그러니까 뭐 절에서 일했다 그러면 손발을 수고스럽게 한 건 맞는데 네. 급여는 3분의 1로 깎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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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이런 거죠.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사주 분석을 스스로 사주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분 인생을 너무 스스로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네. 뭐 굉장히 좀 저는 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할 말이 없으신가요? 너무 분석을 잘 해놓으셨죠. 사실 그 무토나 기토일간이 네. 축월에 태어나고 네. 축월 아침 시간 목 시간에 태어난 경우를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통찰력이 뛰어난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네. 봐왔거든요. 네. 딱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요. 네. 근데 참 저는 이 묘목을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이 네. 네. 사실은 이 묘목은
고립돼서 완전히 이제 화해 땔감으로 끝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묘목이 시지에서 사실은 이 평관이 이 자기 시간의 어떤 편인을 아주 강력하게 네. 들어주는 땔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사일주면서 신약 사실은 신약인데 네. 점수상으로는 중화 같지만 신약인데 저는 이제 용신이 이제 그 이제 화 정인이 용신이라고 보는데 이 용신이 이렇게 일제해놨잖아요. 네. 굉장히 유정하죠. 네. 바로 자기의 직업이자 네. 혹은 배우자이자 네. 자신의 건강에 해당하는 네. 부분에 용신을 놨단 말이에요. 또 그 용신을 또 천간에 투관했어요. 네. 약간 삑사리는 났지만 삑사리. 근데 편인으로 투관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록 전체 균형은 엄청나게 뭐 수로 기운 것 같지만 네.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음. 이 유정한 용신이 빛을 발하게 될 때는 정말 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정도로 네.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년은 금수로 흘러서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네. 네. 이제 정해대원 59년 이제 정미대원부터는 이제 화목으로 벽살까지 흘러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정미대원 때가 본인이 꿈꾸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닦아야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인은 그 정신성의 그 네. 상징이거든요. 네.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어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네. 자기를 설득시키고 그 만족스러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인의 위대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정인을 가진 사람이 물욕을 탐하고 네. 권력을 탐하면 이제 이때부터 혼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그 용신 정인을 너무 아름답게 보존을 했던 거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대운을 겪고 네. 초반 30년 대운을 겪으면서 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그 월급은 3분의 1 깎였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바로 편인 네. 편인. 스님 예. 네. 왜 우리 계속 기사 얘기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의 도움, 네. 누군가의 도움, 네. 누군가의 인도, 누군가의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 정말 이 느닷없는 스님의 등장, 이게 이제 정화 편인인데 네. 이게 굉장히 참 저는 오히려 왜냐면 이게 뭐 9개월도 아니고 9년을 네. 이랬거든요. 거기서 이분은 그 완벽주의자인 스님한테서 이 우리에게 보낸 이 글의 내용에로 넘어서는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걸 이어서 그 편인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그런 상담이나 장애인 그 네. 문제로 네.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완벽합니다. 이런 사주에서 그런 솔루션, 네. 용신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네. 다시 한번 용신의 유정함의 위력을 네. 느끼게 되고요. 앞날에 많은 축복과 건강이 있으시기를. 네. 선생님 말씀하니까 기대합니다. 그게 생각나요. 아까 기원합니다. 기사일주 특징 얘기할 때 기사일주가 이렇게 봉사하는 종교 네. 관련된. 그 생각 들고 봉사하는 삶을 살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네. 뭐 그런 거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결국 뭐 이번 사주는 그 연월 시를 이렇게 볼 때 보통 이제 연하고 월에 대부분 귀신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 인생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딱 절반 잘라서 50세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어떤 용신에 해당하는 일주나 시주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 선생님은 이제 한 59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49세 무신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신대운. 그러니까 무신대운부터 좀 무게파가 되니까. 예, 무신대운도 이제 무토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아주 많이 할 거. 그래서 저는 이 사주가
화토가 굉장히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시간도 됐고 이제 네. 적정한 나이도 되셨고 물론 뭐 정매대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하는 뜻을 좀 지금 다 말씀하신 거 뭐 상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관점이신 것 같고요. 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당황스러운 게 네. 구체적인 전략을 못 잡겠다고 저쪽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냥 하는 대로 쭉 네. 잘하시고 전략 없으면 전략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만 잃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그게 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쫓지 않고 예, 따뜻한 마음. 이번에 이미 이제 정신적으로 사실 많은 모든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이 쓰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긍정태리님. 네. 네. 그 저는 참 흥미로웠던 게 그 본인이 이제 물이 너무 많은 사주인 것 같아서 네. 방파제 역할을 하는 네. 댐 같은 게 네. 있으면 좋겠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셔서 네. 그 아는 동생에게 광경을 그려달라고 해서 네. 그 사진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저 멀리 이 다리가 있는 거 네, 같은데. 다리가 하나 있고 네. 지금 앞쪽에 요만 작은 동산에 꽃이 펴 있어요. 네. 네. 예, 이게 이제 묘목이나 뭐 하여튼 네. 나무를 키우고 싶은 네. 어떤 꽃나무 같은 거 키우고 네. 싶은 본인의 욕망이 네. 여기 그대로 있고 이런 거를 그려서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도 네. 진짜 나쁘지 않은 네, 것 아주 같은 좋죠. 예,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네. 그 우리 보통 보면 뭐 어디 가면 막 부적들 쓰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제가 부적이 물론 나쁜 건 아닌데 네. 그 부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 죽돌림 같은 경우도 반지 꼈잖아요. 네. 만약에 이분이 결혼 안 하고 저런 반지를 꼈다는 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 네. 그냥 의미를 여기다가 이제 내가 결혼이라는 걸 했다라는 걸로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부적이라는 거는 이런 그림도 될 수 있고요. 맞아. 예, 그다음에 이분한테 제가 또 이 그림 말고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네. 그냥 뭐 티컵 크기의 작은 화분을 책상 위에다가 놓고 거기에 이제 자꾸 물을 주고 네, 생명을 길러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부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뭐 오면 제가 이제 손님들 오면 부적 좀 써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안 씁니다 부적. 안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그뭐 딴 게 부적이 있냐, 뭐 옷을 뭐 단정하게 입고 다녀라, 아니면 뭐 청소를 자주 해라, 다 그런 게 부적인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저도 물이 많아가지고 사주에 방파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림. 네. 네. 저 긍정태리님 이미 모든 게 본인 안에 다 있다고 하십니다. 네.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본인에게 다 있으실 것 같다고 뭐 참고하실 만한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네, 뭐 도움이 되셨겠죠? 네. 네, 저희가 되게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이렇게 편안한 사연이 와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진행되는 과정 같은 거 카페에 공유해 주시고 하면 네.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전번에 기사 일주 특징 얘기할 때 철학, 뭐 네. 종교 이쪽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분 닉네임이 언뜻 떠오르긴 했거든요. 네, 라스트 필로소퍼라는 닉네임으로 사연을 주셨고요. 양력 93년 12월 14일 묘시생 남성분이십니다. 네. 묘시생이 많으셨어요. 네. 네. 계유년, 갑자월, 기사일, 정묘시입니다. 이분이 사연을 보내셨던 게 18년 8월이고요. 지금 공군 부사관이시고 관제탑 관제사로 근무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공항에서 공항 관제탑에서 비행기들의 이착륙 허가를 발부하고 네. 일정 지역 내에 비행기들을 부딪히지 않게 분리하는 일을 네. 하신다고 합니다.
사주와 간상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힘들다고 하셨고 네. 대운 세운별로 자세히 우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고 질문까지 쭉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해 대운. 저는 정말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교우 관계도 매우 좁은 편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도 몇 번을 고민하다 결국 쉬는 시간까지 참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9살 신사년부터 저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저의 정체성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10살 개미년 교우 관계의 확장과 학교 생활에 있어 인간관계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많은 수의 친구들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6명 정도였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자였습니다. 자랑. 부럽네. 네. 이성에 대한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술대운 12살 갑신년. 인생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2살. 12살. 네. 나 이때 흑곡 만들고 있어. 기억도 안 나 나는. 공실 뛰기 하고 있었는데. 올바르고 추구할 만한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성격이 너무 진지해져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저는 더욱 조용해졌고 그 생각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현재 나의 학업 성적은 나의 노력의 결과보단 운이라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통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14살 병술년.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크게 고무되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17살 기축년. 도내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18살 경인년. 성적이 급락, 정신적으로 크게 방황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심리학 관련 서적을 통해 심리 상태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자가 진단,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조울증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학교에서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일탈 행위는 하지 않지만 교실에서는 잠만 자거나 다른 생각만 하고 기숙사에 돌아가서는 PMP로 영화를 보는 등의 생활을 수능 전까지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열이 너무 강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크게 고통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머니의 대처로 인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머니로부터 마음을 돌립니다. 19살 신묘년. 수능에서 수학을 평소대로 크게 망쳐 명문대 진학에 좌절하고 명문대 지방 캠퍼스에 진학합니다. 대학 생활에 적응 못하고 21살 계사년 육군 특공수색병에 자원 입대 2년간 군생활을 합니다. 이때 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운명을 읽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군생활을 기억하면 외줄 오르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유도 선수들이 하는 훈련과 같은 것인데 소나기 힘으로 몸을 중력 방향에 반하는 방향으로 끌어올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에 몇 안 되는 즐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독특하시죠.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이 중력에 반하는 것에 네. 인생에 몇 안 되는 즐거움이 느끼셨어요. 네. 23살 을미년. 자신감을 가지고 복학을 하나 다시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여 휴학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나 제가 보기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소수 종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스테마라는 러시아 군용 무술을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시도는 4달여 만에 정신적 불안에 의해 좌절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시스테마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군 부사관에 지원합니다. 합격하여 24살 병신년. 입대하여 기본 군사훈련과 특기 교육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와 대비되게 자대에 가서 정신적 불안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무언가 네. 좌절되거나 네. 정지되거나 하시네요. 네. 겉으로 잘해서 더 힘들겠다. 25살 정유년. 상반기와 하반기 감정의 기복이 극에 달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양극단을 왕복한 느낌이었습니다. 후반기 부대 내 교통사고를 냈으나 인명피해가 없어 징계 없이 비교적 조용히 넘어갑니다. 18년 무술년.
사주를 보러 갔던 선생님께 사주를 배우고 있고 4월까지는 컨디션이 정말 좋았는데 5월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신적 불안으로 동료들의 염려 속에 있고 저 자신도 반복되는 정신적 불안에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삶이 절망적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사연은 이제 8월 초에 보내주신 사연이라서 지금은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감안하고 질문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와 간상을 공부하기도 하여 40대부터 저에게 좋은 운이 들어옴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고 직장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스테마라는 운동을 배워 그것을 가르치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그것이 저의 장기적 목표입니다. 옳은 길일까요? 위의 두 질문이 크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면 제가 좌파명리학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삶을 완전히 연소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구신운인 현재 용의신운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장황하게 글 써내려 갔습니다. 너무 어둡고 우울해서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주저하다가 그래도 기존 명리학계의 입장에 대한 반발심과 또 희망을 구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확한 증상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정신적으로 자꾸 불안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신 상황이긴 한데 네. 어떤 조언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 명식을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 뭐 개유년 갑자월 기사일 정묘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든 오행은 일단 다 갖추고 계신데 네. 이제 제가 사주를 바라볼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을 많이 이제 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자월기토니까 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좀 한랭하고 네. 그런데 이제 목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건이 다 구비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약간 상식 밖에 이를 수 있어요. 사주에서는 그 때에 따른 어떤 기후 변화나 그 조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사주에는 모든 조화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네. 느낌이 좀 묘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현실과 이상을 오고 가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유형의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좀 나쁜 식으로 해석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 뭐 이런 것들이고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약간 초월적인 어떤 의미나 이상적인 것들, 남다른 생각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분이 말씀하셨지만 42세 대운 정도로 가야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관점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전이 이제 문제죠. 뭐 개해, 뭐 임술대운, 뭐 이런 것들, 네. 뭐 신유, 그다음에 경신 이런 어떤 대운들이 자꾸 좀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 대운을 지나서 네, 이제 신유 대운으로 넘어가 있죠. 신유 경신 대운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네, 강프로님 예. 해주시죠. 사실 이분은 이제 토가 비결인 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 그 긍정태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듯하지만 네. 사실은 긍정태림보다 훨씬 웰 밸런스드 해요. 사주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관이 재화관이 식재관이 아주 알맞게 포지셔닝돼 있고 기운들이 전부 다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긍정태림과 같이 초년운이 힘들게 흘렀던 거 이게 좀 결정적인데요. 하지만 앞에 긍정태림과 달리 식상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신유에서 너무 힘드신데
진짜 힘든 거는 경신이다. 네. 왜냐하면 이 신금이 자수로 네. 변하거나 사신 합수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때가 저는 이제 결정적인 고비가 될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저는 김의원이 오기 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이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테마라는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운동이지만 네. 아마 사람 무예 이렇게 죽이는 운동 있어요. 무예죠. 엄청. 네. 네. 군용 무술. 이게 이제 이 사실은 이 기토를 방어하기 위한 네. 본능적인 네. 용신 행위거든요. 네. 건강한 욕구네요. 네. 이거.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관제탑의 이제 관제사잖아요. 네. 이게 편제거든요. 네. 편제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물상으로 보면 지도기 때문에 네. 이 비행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통제하고 네. 그래서 사람 직업도 잘 얻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 왜냐 재관이 전부 다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재관은 귀신이죠 이분한테. 네. 기구신인데 재관은 기구신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어른이 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직장은 다니기 싫어도 우리는 어른이니까 네. 다니는 거죠. 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직장을 재미로 다니냐 이 새끼. 그렇죠. 직장이 놀이터야. 예, 돈 벌려고 다닌. 김철규 재미로 다니는. 뭐 그냥 퍼센테이지 좀 높을 저 뿐이고. 직장은 다 힘든 거다. 네. 네. 하지만 다 힘든 거지만 우리가 한 명의 독립된 어른이라면 네. 그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네. 그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네. 네. 찾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어른 성숙하지 못하면 이제 그 무게에 깔리게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무슨 직장 생활에 힘든 분에서 된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상사와의 네. 불화라든가 네. 뭐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의 고유한 근원적인 이제 네. 스스로의. 그 자기 안에서로부터 말미암은 네.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진정한 의미에서 단독 투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라스트 필로 다시 닉네임부터가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비장하죠. 네. 네. 저는 딱 한마디로 지금 이 라스트 필로소퍼님의 상황을 딱 이렇게 비유하자면 네. 신내리기 직전에 네. 무당과 같은 상태. 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멀쩡한데 병명도 없고 막 당사자는 이제 막 진짜 뭐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거 본인입니다. 네. 근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많은 카드를 좀 쓰고 계세요. 네. 딱 용의신을 다 쓰고 계십니다. 뭐 명리학 공부하고 명리학 관상 공부하고 종교 또 이렇게 활동하고 네. 시스테마라는 또 운동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이 기구신운에서 식상운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오히려 그리고 절대 힘드시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직장 그 관제사라는 직장이 사실은 어찌 보자면은 이 본인의 것을 쓰는 직장이기 때문에 네. 유한 직장을 다녀야 한다면 그런 직장을 당근 다녀야겠죠. 네. 근데 굉장히 참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시스테마라는 어떤 본인이 이제 취하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찾아내셨고 네. 그리고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 네. 해서 관제사가 되셨단 말이죠. 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네. 되게 그러니까 뭔가 몇 개월은 편안하다가 또 힘들어지더라도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네. 근데 두 분 선생님께서 이제 그 꿈이 정말 사주의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취해야 될 기운도 그렇고 네. 너무 적절히 맞는 것이다 하셨으니 네. 그거를 계속 잡고 가셔야 하는 건데 네. 이제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경신대운이 더 힘들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거 조금 더 이제 네. 거기를 버텨낼 수 있는 네. 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구신 운을 지금
통과합니다. 네.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경신 중에서 앞부분 원인은 사실 세운은 호전될 것이고요. 네. 세운 쪽으로. 예. 이 호전됐을 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신금손이 문제인데 네. 이 오기 전에 이 경금에서 호전됐을 때에 사실 자신의 방어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힘든 때를 대비한. 네. 음. 그래서 뭐 그 연우는 일단 뭐 저 시점에 네. 뭐 32세부터 한 36세 정도 사이에 연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중요한 건 이제 대세적인 어떤 운은 네. 저 상관 대운이죠. 위아래로 뭐 이런 대운을 그렇게 그 상관이라는 어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분 사주 전체적인 균형에서 네. 좀 신약한 데다가 또 상관 기운이 오면 더 신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자꾸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토일주 막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막 자기 안으로 무너져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네. 했었잖아요. 네. 누가 뭐 나를 때리거나 네. 뭐 누가 나를 정말 기만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꾸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 뭐냐면 자기가 그린 그림 네. 그걸 완성하지 못할까봐. 네, 굉장히 어릴 네. 때도 그 학업 성적이 잘 나왔는데 네. 본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이건 운이다라고 네. 스스로 부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제 사주나 관상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인생을 단편처럼 바라보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봐요. 아. 왜냐하면 하루하루- 너무 길잖아요. 네네. 자기가 안 좋다라는 어떤 운세가 너무 길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 심리적으로 40대가 되면 좋겠지 해도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고 그렇죠. 그때 운이 좋든 나쁘든 그거는 그때 문제고 저는 지금 이분이 해야 할 일은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장에 충실하고 지금 자기 내일 모레 일들을 오히려 좀 더 걱정하는 이미 중간직적인 생각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 내일은 뭐 할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일은 뭐 몇 시에 뭐 시스템화 운동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의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는 약간 좀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거에 집중해서 좀 네, 이제 사안 지내다 사안에. 보면 또 쌓이는 것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고민이라는 게요.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은 실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우리 보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먼 미래에 만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그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저는 그게 이렇게 자꾸 겁먹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내일 먹을 건 내일 알아서 다 챙겨줄 거다. 그거는 성인군자가 하신 얘기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일 아니면 그게 좀 버거우면 한 일주일 이런 정도의 짧은 기간의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좀 마음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주는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좀 운동을 좀 더 과격하게 예, 하시고. 운동. 예, 뭐. 막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 들어오면 바로 꼬꾸라지 정도로 탈진할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네, 없는. 예,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럴 때는 이 식신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생각 많이 하면 안 되시고요. 좀 맛있는 거 막 좀 물어 다니고. 네. 또 운동 빡세게 하고 바로 기절하고. 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게 뭐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시스테마라는 것이 근육 무술이라면 네.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기초 체력이랄지 네. 같이 함께 또 네. 다뤄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한 가지 저는 또 되게 신기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에 동료들의 염려, 네. 뭐 선생 그리고 사주를 보러 갔던 선생님께 또 사주를 배우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기사일주에게 네. 나타나는 그 네. 기인이나 도움의 손길이 동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약간 신약하신 유형의 사주들은 네.
분명히 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라든지 좋은 스승을 만난다든지 네. 막말로 동료가 김창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난리 났죠.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렇게 동료들이 염려를 또 해주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예, 또 한편은 안심이 되긴 하는데 네. 예, 몸을 많이 쓰시고 네. 근시안적인 계획을 네. 좀 짜셔가지고 네. 하루하루 그런 거를 이제 쌓아가는 재미로 네. 좀 지내보심이 어떨지. 네. 그리고 저희가 기사일주 사연들을 다루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본의 아니게 아마 나중에는 AS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하네요, 그래 다들 예, 내가. 지금 이제 42 대운이 오기까지 좀 힘든 시기를 겪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네. 또 기구신 운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참고하셔서 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간에 또 힘든 시기가 온다 네. 하면 또 아니, 이분이 군인이신데 네. 힘드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간절합니다. 비행기가 네. 부딪힐 수도 예, 있습니다. 힘을 내셔야 아, 돼요. 정말 이분은. 중요한 일을 예, 하시는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 복잡하거나 이러실 때는 카페에 또 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예, 다 같이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같이 응원을 또 해주실 거고 하니까 네. 예,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시간에 추가 사연 2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네. 네. 부지런해진 주 2회 업로드를 하자며 네. 이제 말이 슬슬 잘 안 되는데요. 네. 주 2회. 와,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기사일주 세 가능할 번째 수가. 예,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사일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이어지는 추가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 하이라이트죠. 네. 예, 기사일주도 연애 공략법을 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예고해 드렸듯이 기사일주 다음으로 다룰 일주는 임신일주이고요. 네. 카페와 메일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사일주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